올리는 거 아닙니까? 자,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스다키 정관용입니다. 특집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재인 후보의 17분 주도권 토론까지 지금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최성 후보, 이재명 후보가 질문을 받은 사람이 역질문을 하는 진풍경이 또 펼쳐지기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화기애애 이 정도 표현하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 최성 후보 17분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이렇게 또 주도적 토론을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TV 토론 대책팀장으로서 정말 힘든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이루게 했던 저 최성이 이제 후보가 돼서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우선 감회가 새롭고요. 또 이 촛불 민심, 촛불 광장의 현장에서 정말 고3 수능생들, 우리 청소년들의 눈물 어린 분노를 보면서 정말 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사실 2달 동안 우리 세 분의 후보들하고 한 번도 이런 사자 면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참 여러 가지 이 자괴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도 사실 이러저런 통로를 통해서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문 후보님이 탄핵 이야기 하시더니 당신께서는 좋은 예능 프로그램 다 나가시고 우리는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사실 섭했는데 오늘 또 공정하게 저에게 또 많은 기회를 주셔서 사람인지라 조금 마음이 편해졌고요. 정작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또 안희정 후보님은 대화할 때마다 공정 배려하는데 너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좀 배려를 하셔서 질문을 좀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누가 보더라도 원칙의 정치인, 소신의 정치인, 그리고 포용의 정치인,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평가돼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충격이에요. 왜 안희정 후보가 그런 소신과 철학을 가진 분이 이 헌지 탄핵 인용을 앞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옹호해 보이는 이런 선한 의지 발언을 하고 또 이 적폐 세력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을 이야기하고 또 금방 사과를 해버리면 되는데 말실수가 아니다. 자유한국당하고도 이렇게 이 대연정을 하겠다 해서 지금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안희정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충격에 빠져 있어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대선을 앞두고 명분 없는 이합집산이 거듭된다면 한국의 정당 정치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낡은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믿고 은퇴해 주십시오. 안 후보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 말을 누가 한지 잘 모르세요? 예. 기억났습니다. 네. 제 페이스북에서 따오신 글이죠? 예. 그렇죠. 네. 우리 안희정 후보님이 오늘로부터 딱 2달 전 네. 손학규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하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탄핵을 이렇게 목전에 두고 온 국민이 지금 분노와 불안 속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인 또 다른 몸통이고 공범인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 연정이라는 건 연립정부예요. 우리 계속 협치와 대연정, 소연정을 우리 후보님이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최성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그 다음날 우회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와중에서도 특검법 재연장하는 그 법안 하나를 지금 통과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서로 이렇게 자주 오고 가시면서 대화하십시오.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는 거죠.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당적을 바꾸자고 했습니까? 당을 깨자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현재의 여소야대 누가 되든 간에 소수 정당이 되는 집권 대통령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의회와 국가개혁의 과제를 놓고 네, 총리 좋습니다. 인준이라고 하는 과정 절차를 들어서 네. 의회의 협치 그 수준의 최고 형태로서의 연정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정당 정치 원칙에 지금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네, 분들이 김문수 전 지사나 홍준표 지사나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테러를 이야기하고 있고 쿠데타를 이야기하고 있고 명백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말 거의 헌정 파괴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그 정당과 헌재의 심판이 내리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개혁과제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연립정부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예, 우리가 개혁 과제를 놓고 정당 간에 어느 정도의 코알리션 즉 연정의 범위를 만들 것인지를 놓고 치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대개혁 과제를 놓고 가장 압도적 다수를 한번 형성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안희정 후보님이 이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항상 저는 이제 동년배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려 깊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국민의당, 정의당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그리고 수천만의 국민이 집중하는 건 조금이라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도록 모든 힘을 집결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범죄적 사실로 기소된 내용조차도 선한 의지로 좀 봐주자. 그리고 거기하고 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걸 나쁜 뜻으로만 생각하지. 이거는 동네에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인간성 좋은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유력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헌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그 선한 의지가 발언되었던 부산대 강연제 동영상 혹시 최 후보님 네, 잘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도 그렇게 선한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의지만 가지고 논의되면 네. 실수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전후로 나오는 새누리당과의 연정, 자유한국당과의 연정,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같은 반열에서의 평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별 차이가 없다. 이런 흐름들은 오히려 저는 안 지사님께 여쭤보는 부분은 안 지사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후보들이 지금 안 후보님의 정체성이 뭐냐?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후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은 오히려 그런 여론들은 안 듣고 계시나요? 지금 대연정 즉 의회와의 대통령과의 좀 더 협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 현재의 헌법이 작동 가능한 유일한 길 같습니다. 그러나 연합정부를 구성하더라도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정당 간에 치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원리에 맞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네. 그것 자체를 우리 최성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당에서 30년 동안 이 당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모든 선배님들이 탈당을 하고 철새 정치를 할 때도 이 당에 남았습니다. 네, 심지어 여러분이 당에서 네. 감옥을 보내도 책임지고 감옥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런 저에게 제가 이제 와서 무원칙한 철새 정치인 같은 네. 의심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당의- 그건 정말로 저로서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예. 후보님 예. 탈당의 유무도 문제지만 네. 그 당에 함께하면서 또 당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촛불 민심을 어떤 반영하기 위한다면 오히려 저는 후보님께 앞으로 긴 여정이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민주개혁 진영이 안 후보님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 발언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한 그런 이 어떤 문제 제기와 이 후회를 하고 있는가를 저는 오히려 좀 경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안 후보님한테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후보 캠프로도 그렇고 10개항의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혹시 제가 이 대연정 관련해서 공개 질의한 내용 못 보셨나요? 10개항에? 예, 못 봤습니다. 네. 쉽게 항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좀 보시고 예. 답변을 하는 걸로 서면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 제출입니까? 아니 뭐 앞으로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하나는 우리 안 후보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적자 이야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의 적자라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의 적자를 그건 함부로 그 말을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도 김대중 사상 계승위원장이기도 하고 20년을 모셨는데 어떤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임을 이렇게 좀 언급하시는 건가요? 정당인으로서 저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민주당을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았던 그 충청남도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미완의 역사를 완수하고자 도전합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저 도지사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질문이 왔어요. 네. 질문이 와서 저는 그 당에 충성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젊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읽는 적자이고 장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괜찮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네, 뭐 그거 네 다른 분이 그랬다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주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는데 안희정 후보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연정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을 포함한 녹색 경제도 계승하겠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조차도 일찍 존중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쟁점인데 국회 비준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좀 이견들이 있으시더군요. 하여튼 저는 그것이 한미 군사동맹의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주둔 미군의 은에게 부지 제공 등의 협조를 해야 될 우리의 대한민국의 의무조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는 협상해도 된다고 그러는 것이고 네. 의회나 우리 문제제기는 그것은 심각한 주제이므로 의회의 비준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 흥미로운 점은 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협정들은 네. 다 국회 비준동의를 밟았어요. 네. 그럼 저는 적어도 DJ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임을 내세우는 안희정 후보님이시라면 이런 사안이 나오면 그냥 현 박근혜 정부가 그냥 사고쳐서 한 거니까 잘못됐지만 그냥 나는 인정한다 이럴 게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좀 꼼꼼한 검토도 좀 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온 국민이 사드 문제나 이런 FTA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되고요. 이 정도로 우리 안 후보님 질문 드리고